How's it go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오픽 진쌤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부터 저랑 같이 오픽을 배워보실 건데요. 저희 강좌는 총 20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좌는 오늘 보시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되고요. 2강부터 20강까지 저희가 유형별로 저희 오픽 진쌤이 어떠한 식으로 오픽을 가르쳐 드리는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자, 오늘 첫 번째는 오리엔테이션을 볼 건데 항상 이제 이 컨텐츠를 통해 가지고 어떠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처음에 오픽이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는 오픽은 뭔지 저희가 이제 테스트 프랩 강좌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오픽을 따기 위해 가지고 등급이 있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등급은 어떤 거고, 제 강좌를 들었을 때 어느 등급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오픽도 시험이고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략을 잘 세우기 위해 가지고 좋은 멘토가 필요한 거고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고르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난이도 선택이라든지 백그라운드 서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시다 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오픽은 15개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 15개의 문제가 어떠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미리 알고서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뿐만 아니라 2강부터 들어갈 때 우리가 공략하는 유형들,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만 저희는 공략하게 될 거예요. 즉 너무 본인들의 소장가치용의 불안함을 덜게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나 여러 가지 표현들을 배우는 그러한 강의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리뷰하고 끝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오픽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한국말로 오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오픽이라고는 원래는 안 해요. 원래는 그냥 저희가 OPIC라고 그러거든요. 뭐 물론 이거를 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의미를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 이렇게 해요. 이건 뭐냐면 oral, 말로 뭘 하냐면 proficiency, 능숙도를 interview, 면접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응시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C, computer 해서 IBT 기반으로 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흔하게 오픽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오픽은 물론 오픽 같은 시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근데 약간 저희가 알고 있는 스피킹 테스트 프랩 중에서 오픽은 약간은 다른 것들이랑은 조금은 달라요. 즉 뭐냐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오픽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많은 표현들을 외우시고 뭐 문법에 대해서 가산점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포인트랑 조금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약간의 자기합리화, 제가 조금은 세뇌를 시켜드리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게 이번에 오리엔테이션 강좌예요. 자, 보시면은요, 단순하게 문법 어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시험은 아니다. That's a no-no.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즉 뭐냐면은 문법이나 어휘를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점수 준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원래 테스트 프랩이라 그러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제가 어떠한 뭐 특정 시험을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의자에 엉덩이를 많이 앉아 붙이고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는 만큼 점수를 받는 시험들이 여러분들이 보편하게 알고 있는 그런 시험들이에요. 근데 스피킹 테스트는 조금은 다르거든요. 스피킹 테스트는 어떤 거냐면 즉흥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순발력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냐 없냐예요. 근데 여기에서 문법이나 어휘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 없냐가 그 순발력이랑은 대체적으로 약간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물론 당연히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얘가 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고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보면요, 실생활에서 우리가 얼만큼 쓸 수 있냐 없냐예요. 이게 뭐냐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서 어떤 오픽 교재를 구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회화 강좌 책을 보셨어요.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괜찮은 표현이다, 이거 조금 있어 보이네 하고서는 달달달 외운다 이거죠. 근데 외국에 가가지고 그걸 딱 썼는데 외국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은 약간 좀 What did you say?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책에 있는 교재에 있는 표현들을 실질적인 원어민들이 쓰는 말도 있고 쓰지 않는 말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쓰지 않는 말을 되게 뭔가 현란한 문법을 섞어가지고 할 바에는 아예 그냥 짧은 걸로 진짜 이 친구들이 쓰는 거를 쓴다. 그게 훨씬 더 점수를 따기에는 좋은 구도란 얘기예요. 제가 세뇌를 시키는 거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많이 안 외워도 돼요. 내가 얘기하는 이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세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요. 학생들은 이제 저를 이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거릴 거예요. 아 진짜? 뭐 진쌤이 저 외국에서도 오래 살았고 오픽을 많이 가르쳤으니까 저런 식으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뒤돌아서는 다시 또 오뚜기처럼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면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하고 되게 불안해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저랑 같이 딜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1강 오리엔테이션 시작해서 20강, 20강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때까지요. 아시겠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클릭을 하시고 제 강의를 시청을 하시는 거라면 무조건 전적으로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어떠한 매체, 오픽에 대한 말 다 무시하시고요. 내 말만 들으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면은요. 밑에 보면 Proficiency is what you need, not the fluency. There's a difference between a proficiency and fluency. Proficiency는 뭐냐면은 능숙한 거예요. 그 다음에 fluency는 유창한 거예요. 뭐냐면 유창성은요. fluency는 여러분들은 native Korean이기 때문에 fluency는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어떤 거에? 한국어에. 근데 한국어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하냐 못하냐 이거는 사람의 차이란 얘기죠. 그게 뭐다? proficiency란 얘기예요. 즉 어떠한 문제를 물어봤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똑똑함이 있냐 없냐지 그 똑똑함 안에 괜찮은 문법과 어휘가 들어가진 않아도 된다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이게 오픽에 대한 깔끔한 정리였고요. 그러면 등급이 있어요. 일단 OPI라는 애, 자, 우리 쓸데없는 설명은 다 배제합시다. 얘 우리 안 봐요. 자, 우리는 OPIC, 오픽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은 이만큼의 등급이 있는데 우리는 Advanced Low and Intermediate High, which is AL and IH. 요렇게 두 개의 등급만을 봅니다. 아시겠죠?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의 등급이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최소의 등급으로 나오는 점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는 이런 애들을 약자를 쓰죠. Novice Low, Novice Medium, High 이런 애들을 N, M, L, N, L, NM, NH 그 다음에 IL, IM, IH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M은요 1, 2, 3으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본인들이 진짜 이거는 제 오리엔테이션 요거 한 강만 들어도 나오는 점수가 있어요. 내 OT가 그렇게 짱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안함을 해소시켜주면서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욕심을 배제하고 그냥 서양의 마인드만 가지고도 요건 나온다라는 구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N으로 시작하는 애, 얘네 여러분들 지금 가서 봐도 나와요. 한 금요일날 소주 한 대병 먹고 가서 봐도 나오는 점수예요.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IL 기준은 우리가 20계열 기준이다. 자, 취준생 기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계열 내가 뭐 출신이다. 그래서 나는 수학적으로는 똑똑해. 근데 영어는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 자기 이제 스펙을 들이밀 때 나는 IL 정도면 들이밀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IL도 받아주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IL은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서 봐도 나와요. IM을 우리는 먼저 보는 거예요. IM이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자 저희 이제 20강을 저랑 같이 배우잖아요. 일단 IM1은 뭐냐면 오픽을 만든 주관사 즉 액플이라는 데에서 우리 그 통계를 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영어 점수는 오픽으로 따졌을 때 평균적으로 IM1이 나왔어요. 이 IM1에는 열심히 일했던 취준생들, 열심히 공부했던 취준생들, 열심히 일하면서 오픽 봤던 뭐 부장님들, 차장님들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나온 점수가 뭐다? IM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지금 실력이 어떻든지 간에 I don't care. 그냥 지금 가서 봐도 IM1은 100% 나와요.
아시겠죠? 이거는 진짜 자신 있게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진짜 이거 안 나오면 내 손모가지일 겁니다. 정말로 나와요. 자, 근데 IM2는 뭐냐? 가장 오프라인 학원을 다니던 인강을 보던 애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점수가 IM2예요. 그럼 이 IM2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성향과 욕심입니다. 자, 깔끔하게 이것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성향이 뭐냐? 우리는 뭘 하냐면 내 자신을 피하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남을 리스펙트하는 게 먼저인 유교 사상을 배우면서 자랐던 그런 동양 사람이란 얘기예요. Which means 뭔가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약간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시청하시는 분이랑 저랑 이제 처음 대면을 한다고 치자고요. 근데 만약에 처음 대면을 할 때는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퀘스천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뻘쭘하니까. 근데 만약에 뭘 얘기할까요? 핸드폰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저는 이러한 핸드폰을 써요. 근데 뭐 제가 만약에 뭐 핸드폰을 쓰는데 여러분이랑 똑같은 핸드폰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나랑 똑같은 핸드폰 쓰네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는지 알아요? 이거 기능이 뭔지 아나요? 이거 한번 사용해 봤어요? 이러한 질문은 던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냐? 괜히 그러한 질문 던져서 이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어떠한 common thing이 진짜 공통된 주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야 그거 나 아는 거야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서 let's move on to the next topic. 다른 토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이게 동양과 서양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군가 얘기할 때 약간의 그 뻘쭘한 소개팅 같은 거 있죠. 뻘쭘함을 즐긴다 이거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음으로 뻘쭘함으로 해가지고 나는 너를 리스펙트 해준다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외워놨어도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굉장히 쉬운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와요. You indicated in the survey that you go to a park. Please describe your favorite park. Where is it located? What does it look like? Describe your favorite park in as much detail as you can. 자, 요게 어느 정도 이제 보편적으로 공원을 묘사하라는 약간 오픽이 이제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공원 묘사하는구나. 자, 진쌤한테 배웠던 문장 중에 이런 게 되게 많아. 뭐, the park is really beautiful. When you go there, you see a lot of beautiful trees and colorful flowers. There's a jogging track. I always run there. There are a lot of benches. 이러한 장소를 묘사하는 걸 여러분들이 외워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나 이거 쓸 거야 해가지고 시험장에 갔는데 생각이 나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냐? 나도 알고 얘도 알 것 같으니까 이거 말고 좀 더 쌈박한 거, 좀 더 괜찮은 거 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당연히 공원 가면은 당연히 예쁜 꽃 있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나 성인인데 내가 그렇게 바보 아니잖아요. 좀 괜찮은 거 없나? 이거 하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IM2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제가 성향과 욕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욕심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오케이, 나는 그런 성향은 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름답다, 뭐하다 이게 머릿속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진짜 얘기를 해줘야 될 때 자기가 그 암기를 했던 문장들은 너무 미안하지만 생각이 안 난다 이거예요. 머릿속에 공원에 대한 묘사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었는데 진짜 딱 나올 때는 The park is really beautiful and there are a lot of beautiful flowers. 요 두 문장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이것만 하고 끝내야 되거든. 근데 다른 건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I usually go there with my girlfriend. And when I go there, I usually listen to music because blah blah blah. 내가 거기 가서 뭘 하는지, 거기를 왜 가는지 쓰잘데기 없는 애들은 생각이 난다 이거예요. 하지만 질문은 뭐였습니까? 공원 묘사라고 하면 넌 묘사만 해 이거예요. 쓸데없는 말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IM2밖에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청자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는 요 스크립트를 외우세요. 그럼 내가 쓴 똑똑한 스크립트니까 이거를 왜 가서 얘기하시면 점수 땁니다. 이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 안에서 조금만 써야 되는데 애들은 그냥 무식하게 싹 다 외워가지고 그냥 갔다가 얘기만 하니까 아무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어도 따는 거는 IM2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 반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반에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암기는 있어야 돼요. 그 암기가 뭐냐? IM3 등급을 따려면 일단 총알이 있어야 돼요. 그 총알이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암기입니다. 근데 그 암기 얼마나 하냐? 제가 솔직히 재보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하시면서 그래 네 말이 맞나 한번 보자 하고 쭉 보면은 100% 저는 A4 용지로 한 장 채 안 돼요.
괜찮죠? 그러면 다들 막 I can do that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A4 용지 한 장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오픽 수업은요. 기본으로 미니멈으로 20장, 30장은 암기를 깔고 가요.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왜냐면 나도 못해요. 내가 영어 잘하고 내가 오픽 강사인데도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산으로 간다는 거지. 무조건 IM3 등급을 받으면 우리는 한 장 정도는 타협의 대상 없이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IH랑 AA를 따려면 풍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매 강좌마다 제가 설명이 들어갈 거니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풍부하게 얘기하냐면 이거예요. 남을 속여야 돼요, 우리는. 스피킹이기 때문에 그거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시험을 볼 때 진짜 본인의 능력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는 등급만 있으면 된다고요. 그렇죠? 오픽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채점자를 속여야 돼요. 채점자를 속이기 위해 가지고 여기 한 장이 되는 내 괜찮은 문장을 여러분들은 외울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문장이 아니라 내 문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연예인이 아니라서 영화배우가 아니라 다 들통이 난다고요. 이거 암기한 거구나. 얘 지금 연기하는 거구나. 다 뻥치는 게 들통이 난다는 거죠. 그거를 들통을 안 내려면은 자기의 문장이 붙어야 돼요. 근데 즉 자기의 문장은 실력은 바뀔 수 없어요. 만약에 실력이 제 강의 20강을 듣는다고 해서 바뀐다? 떼부자가 됐겠죠. 말도 안 돼. 그러면 누가 미쳤다고 왜 외국에 나가겠어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실력이 얼만큼 낮거나 얼만큼 높거나 그거와 상관없이 ABC 읽을 줄 알고 파닉스 될 수 있으면 난 IH까지는 100% 난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솔직히 AL 미안합니다. 보장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AL은. AL은요. 누가 들어도 야 얜 나온다. 이런 애는 나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오픽은 여기서 조금 매력이 있는 시험인 게 첫 번째 채점자의 운이 좋아야 돼요. 다 다르다 이거죠. 두 번째 문제의 운도 좋아야 돼요. 세 번째 가장 좋은 거 가장 중요한 거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그날. 왜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죠. 성향, 욕심.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항상 질러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오픽 등급이었고요. 그러면은 시험 절차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쭉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예요.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뭐냐면은요. 이러한 서베이를 주고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물론 보면은요.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쭉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부분에서 뭘 골라야 되는지는 제가 하나의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1번과 2번 이거는 신분입니다. 자, 신분, 여러분들 지금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분이 회사원도 되실 수 있고요. 취준생이 될 수도 있고 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일 경험 무조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아닌데 내가 지금 회사 생활한 지가 15년인데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이러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뭐를 선택을 하든지 간에 채점자한테 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뻥을 쳐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매번 저한테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각 기업에서 그 직원들을 위해서 미리 오픽 그 돈을 지불을 하시고 너는 그냥 가서 시험만 봐. 이러는 턴키로 해가지고 보는 모든 직원들이 보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학생이냐? 아니요. 우리는 학생도 아니야. 우리는 백수입니다. 아시겠죠? 어디에 살고 있냐? 저는 혼자 살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4.7 문항에서 12개 이상을 선택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상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현혹되면 안 돼요. 12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 많이 고르면은 많이 고른 만큼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여가 활동에 뭐 하냐? 3개를 골라요. 지금 여기에 너무 이거에 시간을 뺏긴 아까우니까 그냥 갈게요. 자, 4번 여가 활동이 있고요. 취미 관심사가 있고요. 운동이 있고 휴가 출장이 있어요. 되게 많죠? 이 중에서 우리가 뭘 고르냐? 얘네를 고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신분은 우리는 무직을 고르고요. 거주지는 가족과 함께 살거나 혼자 거주인데 저의 추천은 혼자예요.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나중에 얘가 나왔을 때 모든 주어는 누가 된다? 아이가 된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가는 영화 보기, 콘서트, 공원 가기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이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쭉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굳이 이것까지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러면은 얘네를 골랐죠? 그럼 학생들이 물어봐요. 아, 얘네 골랐으면 이거에서 한 문제, 요거에서 한 문제 이렇게 나옵니까? No.
절대 그렇지 않고요. 15개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15개의 문제 볼게요. 자, 동그라미를 제가 5개를 그릴게요. 어떤 거냐? 첫 번째 문제 뭡니까? 당연히 자기소개지. 자, 건너뛰고 그럼 2번부터예요. 2번부터 4번 즉 3문제 5번부터 7번 또 3문제 8번부터 10번 3문제 11번부터 13번 14번 15번 요렇게 5개의 콤보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5개의 토픽은 어디서 나오냐? 얘네들에서 랜덤으로 출제가 된다. 이해되셨죠? 그쵸? 근데 얘네에서만 나오면 너무 쉬운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 안에서는 4개만 나와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우리가 고르지 않아도 나오는 돌발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유형들을 우리는 빠삭하게 먼저 알고 그 유형들을 공략을 하는 게 이제 다음 2강부터는 뭐 묘사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오케이? 자, 지금 시험 상황이에요. 백그라운드 서베이를 다 골랐어요. 그러면 이제 난이도를 선택을 하라 그래요. 되게 짜증나요. 이거 다 내가 골라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골라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자, 봐요. 1부터 6이에요. 1이 제일 쉽죠? 자, 우리가 고르지 않는 난이도는 3개 있습니다. 뭐냐? 1, 2, 6 이렇게 고르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 1, 2를 고르면서 굳이 제 강좌를 들으면서 굳이 어디 학원을 돈 내고 다니면서 굳이 1, 2를 골라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상관없고 자 6을 할 정도면은요 그냥 가서 봐도 AL이 나오는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많아요. 안 해도 돼요. 자 3, 4, 5 이렇게 갑니다. 3을 골랐을 때 최대치로 IM2에서 3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IM2라고 봅니다. 4를 골랐을 때 IH 5를 골랐을 때 AL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들 뭐 고르겠습니까? 당연히 5 고르겠죠. 그래가지고 뭐 이거 해가지고 내가 AL까지는 아니지만 운 좋게 때려 맞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겁니다. 우린 다 5로 가요. 근데 4로 가야 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물론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워낙에 오프라인 강좌를 너무나 많이 했고 학생들한테 받았던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FAQ라고 그러죠. Frequently Asked Questions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제가 직접 여기서 1인 2역을 할 거예요. 이거 궁금하죠?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4를 골라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5를 골라야 되는 사람. 얘네는 뭐에 다르냐? 유형에 다릅니다. 아시겠죠? 유형이 5를 골랐을 때 많이 나오는 유형, 4를 골랐을 때 많이 나오는 유형. 요게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보고 아니야 나는 조금 나는 4에 가까운 것 같아 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아시겠죠? 난이도를 골랐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시험 화면이 나와요. 시험 화면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뭐다? 에바죠. 에바.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아바타라는 거에서 아바를 따가지고 거기서 바꿔서 에바라고 했다고 하는데 Who cares? I don't care. Right? 자 1번부터 15번까지 있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봄에 있어가지고 누르셔야 되는 거는 마우스를 클릭하는 버튼 2개밖에 없습니다. Which is play button and a next button. 이렇게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픽은 좋은 게 뭐냐? 각각의 문제, 잘 들으셔야 돼요. 각각의 문제마다 플레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각각의 문제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준비되고 내가 준비가 끝나면 그때 들어가면 돼요. 단 너무 길게는 쉬지는 못해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20초로 우리는 쉴 수 있는 시간을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살짝 제 거를 이제 지금 똑똑한 학생들은 진쌤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이거 알 거예요. 뭐냐? 1번 당연히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소개죠. 오케이. 자 1번 들어가요. 감독관이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하세요. 그럼 다들 이제 뭐 떨리는 마음을 하고서는 자 막 이러면서 뭐 되게 떨 거라고. 그러면 딱 눌렀어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이게 눌리는 건 아니지만 플레이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하면서 팡 터져요. 살짝 바뀐 거 보이죠? 리플레이가 나오고 리코딩이 떠요. 그러면은 리코딩이 되고 있지만 오픽은 뭐냐면은 You can listen to the same question for twice. 2번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눌러요. 리플레이를. 그러면 다시 나오겠죠? Let's start the interview now. Tell me a little bit about yourself 하면서 다시 리코딩이 탁 터진다. 그러면 You have to record whatever you want to say. 이제부터는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answer를 얘기하고 다 끝났다. 그러면은 next를 누르면은
그 여러분의 답변이 automatically하게 save가 되면서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2번, 3번, 4번. 얘네가 뭡니까? 첫 번째 덩어리. 아까 제가 동그라미 했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2, 3, 4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하나의 토픽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알아야지만 5번부터 자, 2번부터 또 새로운 토픽이구나. 이렇게 짚고 넘어간다는 거죠. 각각의 강사마다 오픽이 됐던 어떤 과목이 됐던 그 강사가 미는 스타일이 있어요. 저의 스타일은 유형입니다. 암기 아니에요. 어차피 암기 해봤자 거기 가서 쫄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우리가 무조건 집착해야 되는 건 유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오픽의 알고리즘을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뭐 암기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돼요. 어차피 맨날 내가 얘기해 드릴 거니까. 자, 1번부터 7번까지 풀었어요. 몇 개의 그럼 덩어리죠? 그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바로 나온다고요. 2, 3, 4가 하나의 덩어리였잖아요. 5, 6, 7. 아, 두 개의 덩어리구나. 두 개의 덩어리까지 풀었잖아요. 그러면 8번 넘어가기 전에 난이도를 재선택하는 이러한 시간이 옵니다. 쉬운 거, 비슷한 거, 어려운 거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비슷한 거 골라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비슷한 거 골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번부터 15번까지 다 풀었다. 그러면은 요 화면이 나오고 요 화면이 나오고 집에 가시면 돼요. Got it? 아시겠죠? 깔끔하죠? 자, 오케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자기소개 제외하고 나서 2번부터 15번까지의 문제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오냐 이거거든요. 자, 보면은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돼 있어요. 얘네는요. 헷갈리지만 한번 볼게요. 묘사, 세부묘사 경험, 묘사, 경험, 묘사, 세부묘사 경험, 롤플레이 경험, 세부묘사, 세부묘사 이렇게 돼 있어요. 무조건 맨날 이렇게 나오냐? 아니요. 이거 그냥 제가 써놓은 거예요. 단 네 번째 덩어리는 무조건 롤플레이로 시작해요. 그냥 일단 들으세요. 매번 가면서 여러분들 이해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덩어리의 시작은 뭘로 돼 있습니까? 다 묘사로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덩어리들의 마지막 문제는 뭡니까? 경험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는 유형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망하면 안 된다 이거지. 나머지들 중간에 있는 애들 세부면서 나올 수도 있고 경험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를 공략을 먼저 하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제 포인트예요. 다른 오픽 수업은 안 그래요. 다른 오픽 수업은 너희들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연락에 많이 줄게. 니네 이거 외워. 그러면 될 거야.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면 돼 진짜. 근데 이거 외울 수 있냐고요.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 안 될걸요. 진짜 미친 듯이 나는 나 막 깜지 써가면서 막 이렇게 암기하는 애들도 안 되는데. 뭐가 나올지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상하는 게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문제예요. 그럼 9문제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다. 얘네는 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오픽이요. 한두 문제 혹은 3문제까지 망해도 AL 100% 나옵니다. 그 구도로 들어간다는 거죠. 망할 문제 우린 깔끔하게 망할 거예요. 제대로 하는 문제만 제대로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 유형에 대해서는 제가 매번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금 더 이해도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자, 콤보 A 유형 아니면 유형 A, 콤보 유형 B, 콤보 유형 C 이렇게 해요. 자, 묘사, 세부묘사 경험, 묘사, 경험, 롤플레이 경험 요렇게 A, B, C 요 세 가지의 유형만 우리는 미친 듯이 공부할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서 자, 요 문제가 요 토픽이 나오면 이 문제가 자주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한 스크립트는 요걸 외우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런 식의 수업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를 믿고 여러분들도 어차피 암기랑 적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테스트 프랩이라는 말은 뭐냐면 진짜 강사가 학생들의 점수를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진짜 뭐 어디 저기 뭐 가다 칼 맞을걸요. 그렇잖아요. 내 거 나 믿어 했는데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렇죠? 즉 제 성격도 저 약간 되게 저도 불안한 것도 되게 많고 일단 지는 싸움은 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이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험심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무조건 이게 된다 안 된다라는 그게 있어야지만 저도 간다라는 거예요. 저도 시험을 매달 봐요. 제가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제형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발음도 되게 구리게 하고요. 일부러 문법도 틀려가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려는 요 한 장 정도의 분량만 가지고 들어가서 본다 이거예요. 그래도 나오는 점수는 IH예요. 제일 낮게 나오는 게 IM3예요. 단 저는 A를 나와본 적이 없어요. 제 영어가 아닌 그 여러분들을 가르쳐주는 영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IH를 원하시면 이 정도까지로 해서 가도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믿으세요. 자, 마지막 리뷰. 깔끔하게. 백그라운드 서베이는 14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과 거주지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난이도는 레벨 5를 고른다. 단 몇몇 사람들은 난이도를 4를 골라야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15개의 문제 유형은 묘사와 경험과 롤플레이가 가장 크게 카테고라이즈 되어 있고요. 덩어리들 처음 시작 문제는 묘사로 된다. 그쵸? 단 11번과 12번은 롤플레이로 픽스가 되어 있으며 난이도에 따라서 14번과 15번의 문제는 다릅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주면 헷갈리니까. 이거는 나중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좌부터는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유형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저희가 들어가는 유형의 가장 첫 번째가 묘사의 유형이거든요. 묘사의 유형부터 제대로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저랑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and I'll see you guys later. Bye bye.